초등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학생들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초등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의미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초3 정도만 되면 아이들끼리 서로 누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소위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실제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공부를 안 하니까 못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저는 학교에서 단원평가를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수학은 보통 25문제를 시험 문제로 출제하면 5문제는 어려운 문제, 5문제 정도는 쉬운 문제, 나머지 15문제 정도는 중간 수준의 난이도로 출제합니다. 수학 수업을 충실하게 듣고 공부했으면 25문제 중 적어도 15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5문제도 그렇게 심하게 아이들이 풀지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시험지를 채점하면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V 뉴스에서 코로나로 인한 학습 격차, 중간층의 아이들이 많이 하위권으로 내려갔다는 기사가 많은데 실제 초등학교 교실 현장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다 잘합니다. 하지만 수학 실력이 극히 안 좋은 아이들은 영어도 못하고 국어 받아쓰기도 못합니다. 못해도 너무 못합니다. 수학 25문제 중 4점, 영어 단어 20개 만점 중 2개, 국어 받아쓰기 10문제 중 하나 맞습니다. 사실 수학은 그 단원의 내용을 잘 모르거나 3학년 때 공부에 소홀해서 학습 결손이 발생하여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학년 때 나눗셈을 처음 배우는데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4학년에서 곱셈과 나눗셈의 단원평가를 잘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학년 때 나눗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면 4학년 때에는 보다 심화된 내용이니 당연히 나눗셈에 대한 학습 결손이 누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못하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찾아서 그 이전 학년 내용부터 차근차근 보충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어 단어나 국어 받아쓰기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영어는 제가 아이들에게 각 단원에서 중요한 필수 단어를 프린트물로 만들어줘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대로 단어 시험을 봅니다. 국어 받아쓰기 역시 각 단원에서 중요한 문장들을 급수표로 만들어서 미리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그 안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봅니다. 이렇게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수학은 상중하 난이도의 문제가 다양하게 출제되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틀릴 수 있다고 이해하더라도 영어와 국어는 미리 나눠준 자료에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단어와 국어 받아쓰기를 채점하다 보면 수학을 못하는 아이는 영어도 국어도 점수가 낮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아이들 스스로 본인은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낮은 점수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혹시 학습된 무기력이란 말을 아시나요? 1960년대 마틴 셀러그먼이 실험을 통해 명명한 현상입니다. 반복된 외부의 부정적 자극에 순응하여 스스로 상황을 헤쳐나갈 의욕을 잃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어떤 시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거기에 충격을 받고 놀랍니다. 그런데 다음 평가에서도 또 낮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낮은 점수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에는 각 과목마다 중간 기말고사를 봐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아이들이 객관적인 지표로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는 기껏 담임선생님 주관의 단원평가 점수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합니다. 초등학교에서 보는 단원평가가 심하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신경 쓰고 집에서 공부를 하면 충분히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의 점수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본인의 점수가 공개되는 것은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공부는 안 합니다. 본인이 공부는 안 하면서 낮은 점수는 부끄럽게 여기고 점차 낮은 점수에 순응하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이들의 단원평가 점수를 과목마다 전부 기록해 둡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점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알며 부모님과의 상담이나 학생들의 개별 지도에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단원평가 점수를 아이들에게 공개하거나 누가 다 맞았고 누가 많이 틀렸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지난 평가보다 점수가 많이 상승한 아이들은 공개적으로 칭찬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난주 영어 3, 4단원 단어 시험을 봤습니다. 20점 만점 중 지연이의 평가 결과 1단원 5점, 2단원 2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3, 4단원 평가 결과 20개를 다 맞았습니다. 아마 이 아이는 분명 집에서 평소보다 많이 준비하며 공부했을 것입니다. 민철이의 영어 단어 평가 결과입니다. 1단원 4점, 2단원 6점, 3, 4단원은 역시 20개 다 맞았습니다. 이처럼 영어 단어는 미리 나눠준 프린트에서 문제를 내고 집에서 조금만 신경 써서 외우면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아이들이 등교하면 2줄 쓰기라는 것을 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한 줄 쓰고 그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또 한 줄로 쓰는 것입니다. 영어 시험을 본 날 지연이의 2줄 쓰기 내용입니다. 있었던 일, 어제 엄마와 영어 단어 시험 공부를 했다. 생각이나 느낌, 열심히 했으니까 잘했으면 좋겠다. 영어 시험 후 민철이가 쓴 2줄 쓰기입니다. 있었던 일, 어제 영어 단어 시험을 봤다. 생각이나 느낌, 집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많이 맞았겠지? 아마 어떤 분들은 초등학교식이 너무 평가를 많이 보고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건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어와 수학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공부를 해야 하고 평가를 봐야 아이들이 어느 정도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 단원평가에서 다 맞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면 점수가 오른다는 것을 아이들이 직접 경험해 봐야 합니다. 즉, 내가 노력하니까 되는구나. 내가 시험 공부를 하고 열심히 준비하니까 점수가 잘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느껴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나중에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가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스스로 의지를 갖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등학생들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단원평가를 안 보는 경우에는 집에서 부모님이 가끔 평가를 보셔도 됩니다. 물론 평가를 볼 때에는 미리 공지하고 공부하며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의 수준에 따라 약간 쉬운 문제를 출제하여 아이에게 성공의 경험, 내가 공부하면 점수가 오른다는 것을 맛보게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많은 아이들은 아직 어린 초등학생인데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스스로 공부를 못한다고 믿으며 실제로 공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원평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노력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